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SK 시그넷이라는 기업인데요. 전기차용 충전기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 시그넷 EV라는 회사였는데 SK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충전소용 시스템 전문 업체다. 전기차 충전소용. 그 회사 강점이 이제 경쟁사보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납품 기한이 짧으며 품질이 우수하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제 본인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좋으니까 또 수출을 잘 하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EA라는 초급속 그 충전소 업체가 있는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그 EA 스포츠가 아니고요. 여기 초급속 충전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뭐, 현재 미국에서 이게 정확한 점유율은 모르겠지만, 차지 포인트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또 높고, 그 다음이 그 EA가 이렇게 충전소 시장에서 높은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그래서 16년 12월에 시그넷 EV를 설립을 했고요. 이제 인적 분할이 된 거고, 17년 8월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했고, 18년 19년에 EA 쪽에 이제 수주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EV 고라는 조금 3, 4위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구축 사업자 선정이 됐고 21년 8월에 SK가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그 미국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텍사스. 이게 좀 크죠. 그리고 올해 2월에 테라와트 인프라스트럭처의 수주 계약을 또 했고요. 주요 주주는 뭐 SK이고 유통 주식수가 600만 주가 안 되니까 보통주 기준으로 우선주는 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래량이 적어서 최근에 좀 뭐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충전기 하면은 종류가 많은데 완속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급속 이상. 근데 초급속 정도 돼야지 20분 이내 충전이니까 20분도 사실 좀 그 지금 휘발유 넣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350kW 수준은 돼야 된다. 이제 이쪽에서 점유율 50%로 1위고요. 회사도 급속 충전기 비율이 높습니다. 초급속은 아니고. 수출 비중이 82% 수출 기업이고요. 수출이 많이 늘었죠. 음, 이제 이거 급속이고 급속 완속 이제 뭐 급속 비중이 높긴 한데 급속 쪽에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밸류를 좀 높게 받는 이유가 이 사실상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EA EV 고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의 1, 2위 초급속 충전소 운영 사업자 CPO라고 합니다. 차지 포인트 오퍼레이터.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사실 뭐 일로 가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마르베니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얘네가 이제 상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뿌려주는 것 같고 총 매출의 80% 정도 되고요. 일본의 3대 종합 상사고요. 뭐 글로벌 영업망이 있으니까 닛센, 폭스바겐, 포드 그 메이저 업체와 거래를 텄다. BMW, GM 등. 그래서 EA양 추가 수주는 어,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사이클 1, 2 이제 18년, 19년도에 공급사로 선정돼서 납품을 완료했고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사이클 3의 공급사로 또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된 거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뭐 미국 최대 전기차 CPO고요. 이게 폭스바겐 자회사다.
디젤 게이트 후에 그거에 책임을 지고 이제 세운 거고요. 그 마르베니 생사가 뭔지 잠깐 살펴보면 저도 좀 놀랐는데 시총이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조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4%. 그러니까 저퍼에다가 배당도 높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사는 다 지금 5% 이상 취득을 했고, 어, 지분을 또 확대를 했죠. 1858년에 설립을 했고, 일본 3대 종합 상사고, 그러니까 뭐 컨슈머 제품 그룹, 식품 농업, 뭐 에너지 금속, 전력 사업, 인프라스트럭처, 운송 이렇게 뭐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파트너가 확실하죠. 그리고 작년 10월에 텍사스 미국 공장 설립을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RA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충전 인프라 쪽에서는 내비라고 하는데 NEVI.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그 미국에서 생산된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보조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1,500만 달러, 213억을 투자했고 증설 후에 500억까지 투자를 한다. 올해 6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데 미국에서만 연간 1만 기, 총 2만 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국내하고 미국에. 이 대당 초급속 충전기가 대당 1억 전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기차가 올해부터 그 성장률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작년에는 중국이 100%였는데 작년까지는 중국하고 유럽이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향후 3년간은 미국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당장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보급률이 중요하죠. 많이 보급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초급속이 많이 필요하죠. 50억 달러의 규모의 보조금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50만 개 충전소를 구축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350kW급 충전기가 미국 내에서 생산 조립된 최초의 초급속 충전기 제품이 될 전망이다. 완충 20분 이내.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만든다 이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 조립되는 거가 최초라는 거죠. 그래서 SK 그룹 자체가 시그네트하고 ENS의 자회사를 통해서 충전 사업자인 에버차지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지분 91%를 3,400억 정도에. 그래서 SK가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 전략이 급속 완속의 충전기 생산도 하죠, 에버차지가. 그리고 시그넷과 같이 하고 충전소 설치와 운영은 에버차지가 하는 거죠. 에버차지는 2013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한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이고 충전소 설치 운영까지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 헤이워드라는 데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이걸로 이제 증설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턴키로 이렇게 턴키 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뭐 SK온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회사고 충전 시장이 이제 뭐 전기차가 확대되니까 충전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지금 좀 느린 편이에요. 보급률이 성장률이 좀 느리고 그래서 사실은 좀 필요를 덜 느끼는 거죠. 한국에서는 저도 그렇거든요. 전기차 굳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산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늘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주가도 부진한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그넷은 수출 기업이니까 그 유럽에서 첫 수주를 했는데 2월 달에 영국의 한 정유사와 100억의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납품 계약을 맺었고 대당 1억 원이다. 100대죠, 100대. 그리고
미국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 테라와트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전 구글 에너지 총괄 하신 분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 고객사가 다 우량하고요. 경쟁자는 뭐 ABB나 BTC 파워, 이페이색인가요? 트리티움, 트리튬 호주. 그래서 미국에 다 진출을 했고요. 그 넵이라는 법 때문에 IRA의 일종이죠. 그래서 스페인 월박스, 스위스 ABB도 이제 공장을 짓는다. 뭐 실적은 좋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실적은 이제 같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굉장히 크죠. 60조에서 540조까지 된다.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뭐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나와 있는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전기차가 커지니까. 이거는 이제 각종 인프라, 그런 앱 사업자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거니까 굉장히 크죠. 미국만 보면 30년까지 연평균 37% 성장을 한다. 대략 16조, 17조쯤 되나요? 그래서 2030년까지 50만 개 충전소 구축이 목표고, 근데 충전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 사실 좀 느리잖아요. 그 양극재, 뭐 음극재,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 다 갔는데 왜 안 가지? 근데 사실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요. 당연하죠. 충전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이익률이 높겠어요. 그리고 신차가 지금 성장률이 높은 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전소 그 사업자가 이익이 나려면 누적 판매량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급률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보다 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 포인트가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아직도 적자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39% 성장을 했다. 17년도부터 19년은 좀 역성장을 했고요. 20년에 크게 성장을 했고 그 이후로는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특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영업이익은 별 성장을 못했지만 근데 영업 마진은 좀 낮은 박한 편이고요. 2022년에 매출이 103%, 영업이익은 또 46% 증가. 영업이익은 좀 부진하죠. 그 해외가 151%, 이게 이제 대부분 미국이고요. 국내도 좀 늘었고 그 해외 매출이 호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왜 정체가 됐냐? R&D 투자 비용이 38억에서 108억, 70억이나 증가했고요. 3배. 인건비가 또 증가했고요. 150명 이상 대규모 인력 채용.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신제품을 또 공개를 했고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재물을 보면 의외로 또 좋은 편이에요. 부채 비율이 18.3%, 현금성 자산 874억, 단기 투자 자산 해서 한 1,40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영업 현금 흐름이 624억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자, SK 시그넷이라는 회사도 대기업이고 고객사가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목표가나 이런 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